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3년도 10월 18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신문 기사가 하나, 전자신문 기사가 하나 나는데요. 출처는 C 헤럴드입니다. C 헤럴드 인터넷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내용은 신천지에서 모략전도 밀실전도란 말 들어본 적이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면 그 밑에 제가 이 기사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박인재 기자님이 쓰셨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 재판에 아직 춘천 쪽에서는 청춘 반환 소송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 중인데 청춘 반환 소송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신천지인 B씨 거짓 진술로 일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전피연 측에서 B씨에 대한 위정죄로 이제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내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 증인으로 나온 신천지인 B씨는 모략 전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독교 포탈 뉴스 여러 현장 취재에 따르면 각종 방법으로 모략 전도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은 세종시 조치원에서 행해진 모략전도 현장, 그런 사진인 모양입니다. 이 사진이. 자, 그러면 기사 내용을 한번 하나씩 보죠. 이렇습니다. 13년간 신천지인으로 활동한 신천지 신도가 13년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했죠. 13년간 신천지인으로 활동한 신천지 신도가 법정 증언에서 모략전도, 밀실전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예, 정말 황당무계하네요. 지난 2023년 10월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2 단독 송중호 판사 심리로 신천지 탈퇴자 A씨 등이 신천지 춘천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 반환 소송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천지인 B씨는 신천지에서 모략전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냐는 원고 측 변호인 홍종갑 변호사의 질문에 모략전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의미도 모르며 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밀실전도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법정에서까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0월 12일 날 앞전에 10월 12일 목요일 날 고 백동선 목사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공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10월 13일 날 금요일 날 또 수원 안양 지원청에서 청춘 반환 소송 이 건에 지금 제가 기사를 읽어드린 이 건에 대해서 또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다 지금 홍종갑 변호사님이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도 천안에서 안양까지 올라가시고 또 그 다음 날도 안양까지 올라가시고 이렇게 좀 고생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일단 신천지인이 이게 증인으로 나서 13년간 신천지를 다녔어요. 그런데 모략전도에 대해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법정에서까지 모략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요. ip사기라는 말을 그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홍 변호사의 질문에 B씨는 ip사기라는 개념은 아는데 ip사기는 수강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공동 원고인 C씨가 수강하는 데 있어 편리하게끔 차로 태워주는 역할을 했지만 원고 C씨의 ip사기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ip사기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ip사기 시스템에 대해서 홍종갑 변호사는 센터 수강생의 상당수가 기존 신천지인으로 채워졌는가 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B씨는 신천지 입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몇 퍼센트인지 그 비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센터 수강생 중 ip사기 비율이 얼마인지는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뭐 신천지인들이라면 다 알 거고요. 또 신천지를 오랫동안 뭐 사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알겠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신천지 센터에 100명이 수강한다고 봅시다. 100명이 들어갔다고 봅시다. 여기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는 신천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 센터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 신천지인이 전도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전도를 해서 데려갔던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ip사기가 붙어 가지고 밀착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대1 감시가 들어갑니다. 전도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ip사기 역할하는 사람이 붙어야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되면 50대 5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비율이 이제 신천지인들이 60에서 70명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센터 강사, 전도사, 그 다음에 옆에 또 다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등등 해서 비율이 결국은 100명이 들어가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는 신천지인이고, 한 3, 40명 정도가 뭣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있는, 여기가 지금 어느 집단인지를 모르고 앉아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신천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몇 퍼센트인지 비율인지 잘 모른다. 숫자를 모르겠죠. 산수를 못하는 거죠. 그는 산수를 못하는 거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신천지인들이 그 센터의 분위기를 잡아서 마치 여기가 말씀이 맞는 곳인 양 포장지를 탁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새빨간 거짓말로 농락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뭐 말씀이 맞는 것처럼 맞장구도 쳐주고 뭐 아멘도 해주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들어보면은 뭐 새빨간 거짓말인 거 금방 알 텐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못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은 포섭되고 신천지가 이게 이제 속여서 기망을 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못 모르고 듣다 보니까 마치 맞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처음에 요거는 인간의 어떤 그 심리를 EBS에서 테스트를 해본 게 있는데, 간단하게 격가지를 참 가겠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를 간략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7명에서 8명인가 그럴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A란 어떤 그 대학생 청년을 속이기 위해서 이 7, 8명이 사전에 실험자들과 모의를 합니다. 작전을 짜는데, 길이가 A, B라는 길이가 있으면 이 A와 B 중 길이가 더 긴 것은, 그럼 당연히 A가 길지요. 그런데 1번부터 7번까지, 그 다음 8번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 A씨라고 봅시다.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이 B가 더 길다라고 이렇게 해요. 1번이 처음에 어느 것이 더 깁니까? 실험자가 물어보면 B가 더 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8번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런데 2번이 또다시 A나 B 중 어느 것이 더 깁니까? 물어보면 B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똑같이 B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8번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압박이 오는 거죠. 7번까지 왔는데 A나 B 중 누가 더 깁니까? 그럼 어느 것이 더 깁니까? B가 더 깁니다. 이렇게 7번이 대답해요. 이제 8번 차례가 됐습니다. 8번 차례가 되니까 A나 B 중 어떤 것이 더 깁니까? 라고 했을 때 B도 이 A라는 사람도 B가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그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러니까 신천지가 센터에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새빨간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반대의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심리 테스트를 해본 적이 EBS에서 한 교육 영상이 있는데, 센터에서 이렇게 신천지인들이 6, 70명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 말씀이 맞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오고 조성하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분위기가 맞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착각했는갑다 생각을 하고 이제 훅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 하고 있고 성경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갑다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센터에서 이렇게 신천지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 단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쏙 그냥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거짓말을 해도 진실이라고 이제 믿기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이만희하고 이만희 수뇌부가 그런 식으로 다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거고요. 일단 어쨌든 신천지 신도가 법정에서 이게 잎사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한 거죠. 그러자 홍 변호사는 포교 대상자와 함께 잎사귀도 센터에서 6개월간 같이 수강하는데 신천지인이 잎사귀로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말을 빙빙 돌리며 이곳이 신천지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포교 대상자가 신천지 센터에 오지 않을까 걱정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빙빙 법정에서 지금 빙빙 말을 돌린 것 같아요. 또 원고 시시에 대한 상태에 대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원고 즉 신천지가 아니었던 사람을 이제 포섭에서 센터에서 공부를 할 때 밀착 감시를 하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 다음에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호구조사 다 해가지고 심리 상태를 다 위에 보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고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요. 그래서 이어 홍 변호사는 신천지 특유의 시스템인 복음방 센터 신천지 교회로 이른바 유월되는 시스템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했고 B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신천지로 유월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답변을 얼버무렸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원고 측 변호인의 주 신문 이후 진행된 피고 측 변호인의 이제 소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홍 변호사하고 소 변호사가 지금 자주 부딪혀요. 일하다가 서로 친해지겠어요. 지금 보면 서로 좀 친해져가지고 소변이 양심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피고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증인 B씨는 원고 시를 전도함에 있어서 신천지 춘천교회가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겠죠. 소 변호사가 춘천교회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홍종갑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신천지 대전 마띠아 지파에서 밀실전도에 대해 언급한 녹취록 그 다음에 배경 만들기 라는 신분 위장 전략을 위해 만든 위조된 신분증, 센터 강사들에 대한 프로필을 허위로 만들어 강사를 소개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래도 신천지가 모략전도, 밀실전도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말하자 B씨는 이런 사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고 모른다고 말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신천지는 학력 위조, 나이, 신분 세탁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죠? 거짓말 같은 걸 입에 달고 사는데 그거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뭐 난리가 난 거죠.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그리고 이 증거 자료는 이 마띠아 지파 배경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밀실전도 같은 거 또 모략전도 같은 거 요런 증거 자료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변호사님 고생하시기 때문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거자료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명백하고 객관적이고 팩트만 다 가지고 있고 신천지가 거짓말을 했었을 때 더 뒤에 이 나온 배경까지 이
자료들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제가 다 알려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는 신천지가 거짓말했었을 때 또 다른 증거로 또 다시 반박을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저는 또 중요합니다. 증인 B씨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이날 재판을 방청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측은 그동안 신천지 신도가 증인으로 나와 증인신문을 할 때 거짓말을 했음에도 위증죄 혐의로 고발을 자제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놓고 증언대에서 위증을 했다며 조만간 증언대 위에 증언대에서 위증을 한 증인 B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5일 오후 3시로 정하면서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날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나서게 될 김모 씨는 춘천교회 담임 강사를 했다가 집화장까지 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는 C 헤럴드에서 나왔고요. 박인재 기자님이 쓰셨고요. 지금 12월 15일 날 지금 한다 했죠. 우리는 12월 또 7일 날 백동서 목사님 기자 사자 명예훼손 또 변론이 있고요. 또 15일 날 있고 이렇게 지금 변호사님이 홍종갑 변호사님이 계속 천안에서 안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또 이런 재판을 준비할 때마다 준비 서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증인신문이 있으면 또 질문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왔다 갔다 왕래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변호사님 고생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고생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다는 건 아는데 옆에 보시는 분들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체감적으로 이렇게 잘 이제 직접 뛰시는 분들하고는 체감이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나실 때마다 홍 변호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이라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를 적어주신 박인재 기자님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